이번 주 브리핑입니다. 팽팽했던 미국과 중국의 줄다리기 싸움이 잠시 멈췄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한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각각 상호 관세를 90일 동안 115% 인하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양측에 주어진 90일, 시간은 누구의 편일지 함께 지켜보시죠. SK텔레콤이 유심 재설정 솔루션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유심을 포맷한다는 건데요. 교체하는 효과와 같다고 합니다. 그럼 왜 이제서야?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이 15조 2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8.1% 증가했습니다. 영양제 등 주사제와 도수치료처럼 비급여 항목이 무려 5조 4천억 원, 전체 지급보험금의 약 36%입니다. 암치료 관련 지급액의 3배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국내 토종 콘텐츠 시장의 양대 산맥 쿠팡플레이와 티빙이 앞다퉈 호객에 나섰습니다. 쿠팡플레이는 6월부터 무료 OTT를 선언했고요. 티빙은 배달의 민족과 손잡고 제휴 멤버십 출시를 준비 중입니다.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뉴스처럼 발빠르고 교양처럼 풍부하고 리얼리티처럼 생생한 경제 이야기. 장르는 단 하나. 장르가 많이.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경제방송 장르가 머니의 앵커 권혁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기대를 가득 안고 왔습니다. 돈 벌어 가고 싶어요. 장르가 머니 아나운서 김하은입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중에 한 분 먼저 김현우 소장님 언제나처럼 함께해 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분 생각이 달라해서만 뵙다가 이주앤머니에서도 뵙습니다. 영화평론가 라이너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영화평론가님이 나와주셨다는 건 이번 주 주제가 혹시 영화일까요? 네, 감이 좋습니다. 바로 이주앤머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영화 좋아하시나요? 너무 좋아죠. 평론가님은 뭐 당연히 좋아하시겠죠? 그렇죠. 미쳐 있죠. 미쳐 있는 거죠, 이거. 영친자, 영친자. 네. 그럼 혹시 요즘 영화 어디서 보시나요? 영화요? 거의 OTT를 통해서 보겠죠? 영화관 간 지가 꽤 오래됐어요. 맞아요. 그렇죠. 평론가님 어떠세요? 굉장히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면 저는 이제 영화관을 계속 가야 되거든요, 직업상. 네. 네네. 평론가니까 어쩔 수 없이 시사회도 봐야 되고 또 영화관에 가서 이제 관객들이 어떤 반응인가 이거 보기 위해서 많이 가는데 그리고 가끔 팝콘 드시러 또 가시죠. 그렇죠. 팝콘도 먹어야 되고 네. 또 다양한 스낵들 네. 영화를 또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영화관에 언제 갔는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굉장히 업계인으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맞습니다. 요즘 극장 찾는 분들 정말 적잖아요. 근데 이 와중에 놀라운 소식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뭡니까? 국내 멀티플렉스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두 기업이죠.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가 합병을 한다는 소식인데요. 과연 국내 영화 산업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오늘 이주앤머니에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멀티플렉스 업계 1위가 CGV인 거죠. 네, 그리고 2, 3위가 만나서 뭐 1위를 잡겠다는 겁니까? 지금 CGV의 스크린 수를 보면 1,346개, 그리고 롯데시네마가 915개, 메가박스가 767개. 요 2위하고 3위가 합치면 1위를 앞지를 수 있기는 합니다. 개수로는 그러네요. 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시장에서 합병하는 기업들을 보면 시장을 좀 더 크게 우리가 잡아먹기 위해서 더 1위보다 뛰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합병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1위를 뛰어넘기라기보다는 좀 살아남자라는 목적이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게 다 영화 산업이 좀 어려워지고 있어서라는 생각이 벌써 드는데 네. 아니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둘 다 한때 뭐 한 가닥씩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그랬었죠. 지금 국내 영화 산업이 얼마나 어렵길래 이렇게 된 겁니까? 일단은 롯데시네마가 영업이익이 최근에 3억 원에 그쳤다고 해요. 그리고 메가박스는 134억 원의 손실이 있었다.
연간 네, 말씀이십니까? 그 정도의 손실이 있었다고 하는데 네. 이것보다 더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가 2019년에 2억 2,668만 명이라는 엄청난 관객이 들어왔어요. 아, 코로나 사태 이전에요? 매출도 엄청났었고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019년 전 세계 국가별 네. 영화관 매출을 이렇게 쭉 순위를 매기면 미국 1등이고요. 2등이 중국, 3등이 일본, 4등이 우리나라입니다. 오. 와.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4위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거죠. 저는 사실 이 코로나가 끝나면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전혀 아니었군요. 그러니까 과거와는 우리가 코로나 전과 후가 영화를 그 컨텐츠를 소비하는 대하는 그 사람들의 소비자의 태도나 방식 자체가 아예 달라졌다. 특히 우리나라는 좀 뭔가 빠르잖아요. 야, 이걸 보려면은 저 7관에서 하는 요 시간에 가서 요 자리에 앉아야 되네라는 게 사람들 젊은 층에게 특히나 이제는 많이 익숙하지 않아졌다. 어필이 안 되는 거군요. 저 또 하나 궁금한 게 만약에 합병이 되면 브랜드 이름이 뭐 이렇게 뒤섞이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이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롯데박스. 롯데박스 뭔가 재밌는데요? 과자가 나올 것 잔뜩 같은데 과자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롯데박스. 박스도 이제 파는 거죠. 랜덤 그거 박스. 되게 재밌는데요? 랜덤 과자 박스가 있는 거야. 근데 진짜 어떻게 돼요? 이런 경우에는? 글쎄요. 보통 근데 합병을 하게 됐을 때 두 회사의 규모가 비슷비슷하게 되면 이름을 그대로 유지해 가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전통이 있잖아요. 그쪽 회사를 다니던 직원들도 있고 이게 합쳐져 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는 그 두 기업 조직 문화가 충돌하는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비등비등한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재무 구조적으로 어떤 서류적으로는 합병이 되어 있지만 네. 그대로 유지하고 이름도 그대로 뭐 조직 체계도 그대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이 라이너님은 평론가로서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 영화를 제작하는 감독님이시기도 하잖아요. 라 감독님이죠. 라 그렇죠. 네, 라 감독님. 감독님. 인격살인이라는 영화 곧 개봉 예정입니다. 아, 곧 개봉이십니까? 아직 뭐 극장에서 봐야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네. 요건 꼭 극장으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요건 반드시 가겠습니다. 제가 인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영화계에 몸을 담고 있는 입장에서 또 몸으로 와닿는 어려움은 뭘까요? 굉장히 어렵죠. 개봉 영화 자체는 제작되는 편수가 줄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를 안 해요. 영화가 많이 나와야 그 중에 좋은 영화가 나오는데 그렇죠. 이제는 그런 게 거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OTT가 있지 않느냐? OTT 제작은 좋습니다. OTT 제작은 제작비를 많이 주기 때문에 네. 뭐 넷플릭스든 뭐 디즈니 플러스가 됐든 제작은 되는데 넷플릭스 같은 데서 받는 그런 돈이나 수익이 저는 엄청 돈을 많이 그러니까. 벌었을 줄 알았는데.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넷플릭스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줬지만 네. 정작 우리가 오징어 게임으로 어떤 이익을 얻었냐라고 하면 그건 좀 모호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화를 만드는 감독들 입장에서는 넷플릭스로 가는 게 좋죠. 넷플릭스로 가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다고 네. 생각하니까. 그렇죠. 근데 받는 돈은 되게 적다. 그래서 인격살인도 이제 넷플릭스에 진출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속에 처음에 생각하다가 말씀 들어보니까 아 그러면 안 되겠다. 그렇죠. OTT 진출을 그러면 안 하는 겁니까? 아니 OTT 진출은 더듬으시는데요? 할 수 있는데 네네네. 일단 수 있는데. 극장에서 네. 대박이 나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극장에서 수익을 일단 내고. 1차적으로. 아, 근데 이 시장의 흐름상 이 넷플릭스, 글로벌 OTT의 그 엄청난 자본의 차이는 어쩔 수 없지 않을까요?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OTT를 상대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영화관은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다른 방법들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요즘에 성공하는 영화들을 보면 두 가지 정도의 경향을 보이는데 하나는 이거는 영화관에서 안 보면 내가 스포를 당하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봐야 돼. 나 영화 안 가면 안 돼. 네.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유행인 거야. 네네네. 봐야 친구들이랑 얘기를 할 수 있어. 네네.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영화관에서는 불이 꺼지는 순간에 마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시간을 가둬놓고 보게 만들잖아요. 네. 중간에 화장실 가기 얼마나 민망해. 사람들 헤치고 가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경험과 요즘은 항상 영화관 가면은 밑에 이제 오락실도 있고 영화관이 어트랙션화 되는 거죠. 놀이공원처럼 거기 공간 자체를 마치 놀이기구처럼 만들어서 즐길 수 있는 게 많아지고.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변화를 모색은 하고 있어요. 이게 성공적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런 걱정 위에 또 한 가지 걱정을 얹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에그머니나. 바로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영화에 관세 100% 부과하겠다라고 아이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뭐 아직 확정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네. 만약에 진짜 영화에도 관세를 매기게 된다면 이것도 우리한테는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진짜 그렇게 된다면 K 콘텐츠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 확실하겠죠. 네. 하지만 저는 그동안 우리 다 겪어봤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관세를 매기는 게 목적이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트럼프라는 사람은 네. 네. 뭔가 다른 협상 때문에 그런 거지 실제로 그렇게 매길 리는 없다. 그러니까 그로 인한 직접적인 타격은 일단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점과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그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해요. 또 내수 중심이고 하지만 어쨌든 걸림돌로 작용하는 거니까 실제 그렇게 관세를 부과한다고 한다면 안 좋은 건 맞겠죠.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일단은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제가 뭐 정치는 잘 모르지만 트럼프를 이 영화계의 어떤 입장에서 평가를 하자면 네. 이 사람은 영화를 전혀 몰라요. 왜 그러냐면 그래도 나름 영화 출연했었어요. 영화 출연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네, 나홀로 집에 출연했었습니다. 그런 출연은 좋아해. 영화를 전혀 모른다는 생각이 든 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국에서도 영화가 제작되길 바랍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네. 전 세계에서 영화를 제일 크고 많이 제작하는 나라가 미국이야.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네. 압도적이죠. 네. 근데 이 사람 생각에는 미국이 이제 뭐 세계의 다른 영화들 때문에 제작을 못하는 줄 알아요. 압도적인 1위입니다. 미국 할리우드가. 다 미국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네. 관세 100%라는 게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은 영화를 보는 티켓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라고 합시다. 그러면 한국 영화가 들어가면 그거는 $20란 얘기예요. 그게 관객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변화인가? 영국 영화는 어떻게 할 거야? 영국 영화 많이 보는데 네. 넷플릭스는 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요. 넷플릭스에 어떻게 관세면 오징어 게임 봐야 될 거 아니야? 사람들이 오징어 구독료를 조금 더 올릴 거야. 그러면 트럼프 때문에 넷플릭스의 구독료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어떡하라는 거냐? 그러니까 트럼프는 아예 이해를 못하고 그 사람은 어떤 뭐 관세 관련해서는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네. 계시군요. 네. 한국 영화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K 콘텐츠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투자를 하는데 언제까지 봉준호 감독이 한국 영화를 이끌어줄 수는 없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유능한 감독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투자가 이루어져야 돼요. 네. 정부 차원에서 이런 이 K 콘텐츠 한국 문화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정책 같은 것도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정부 얘기를 하면은 제가 좀 깊어질 것 같아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영화제의 어떤 예산을 절반으로 깎아버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영화 업계가 굉장히 쪼그라들었던 일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일어났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되겠다. 영화는 우리가 굉장히 잘 키워야 됩니다. 농장에서 꽃을 키우듯이 물도 주고 거름도 주면서 그 다음에 그 영화인들이 자라서 꽃을 피웠을 때 이제 수익으로 다시 다가올 수 있는 거거든요. 오징어 게임 같은 혹은 기생충 같은 이런 세계를 놀라게 하는 작품들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물도 주고 거름도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2000년대부터 공고했던 멀티플렉스 3사 체제가 이렇게 저물어가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각자 생각하는 그 의견 유튜브 댓글로도 많이 달아주세요.